굉장한 효과음. 목차부터 보기. 자, 이제 98년 봄 시연 A 스케 19살. 자, 이제 누워서 이제 편히 들으십시오. 자, 고개를 들어보니 새로운 삶의 시작에 걸맞는 맑고 화창한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이삿짐 트럭에 양문이 힘차게 닫히자 덩치 좋은 배송 기사님이 내게 다가왔다. 그럼 짐은 다 내렸으니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씨, 내가 딱 가리고 있네? 근데 어차피 제가 주인공 아닙니까? 그럼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에 맞춰. 혹시 모르니까 이제 이렇게 생기신 분이에요? 아, 망했다. 또 나쁜 버릇이 튀어나오고 말았다. 감사 인사를 할 때 상대와 눈을 마주치지 않는 버릇은 예전부터 고치려고 생각했지만 좀처럼 쉽게 고쳐지질 않았다. 약간 그 소심한 성격인가 보네요. 자세히 보니 배송기사님의 웃는 얼굴에 한 줄기 땀이 흐르고 있었다. 초봄이라고는 해도 공기는 아직 조금 쌀쌀하다. 그런 가운데 땀을 흘릴 정도로 열심히 일해주셨다는 생각에 새삼 감사한 마음이 북받쳐 올랐다. 배송기사님은 그런 나를 향해 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인 뒤 트럭에 올라타더니 그대로 떠나갔다. 근데 그냥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저런 성격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트럭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다가 문득 아파트를 올려다봤다. 여기가 새로운 보금자리인가? 왠지 갑자기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다는 실감이 밀려왔다. 이제부터 내 첫 자취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두근거리는 가슴이 멈추지 않았다. 아, 약간 20대인가 봐요? 어머, 벌써 짐을 다 내렸나 보네? 어머?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집주인 아주머니가 서 있었다. 손에는 빗자루와 쓰레받기가 들려 있었다. 청소하러 나온 건가? 혹시 이삿짐 정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 아, 네, 오늘부터 신세 지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 저는 이렇게 왕큰 점 없습니다. 근데 약간 좀 여기가 좀 제 코스염하고 좀 비슷하게 생겨갔긴 해.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하자 나야말로 잘 부탁해요. 무슨 일 있으면 뭐든 편하게 말하렴. 집주인 아주머니는 그렇게 웃으며 말해주었다. 이 다정해 보이는 분위기가 왠지 모르게 엄마 같은 느낌이 들었다. 처음 만날 때는 혹시 무서운 집주인이면 어쩌나 하고 불안했지만 그런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다. 게다가 이 근처 물건들을 알아본 것 중에서는 집세도 비교적 싼 편이고 처음 하는 자취생활인데도 출발이 꽤 순조롭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곤란한 일이 생기면 신세 좀 지겠습니다. 나는 집주인에게 그렇게 대답한 뒤 아파트 계단에 올라갔다. 집은 상당히 좋은 편이었지만 굳이 하나 꼽자면 계단이 조금 가파른 게 옥에 트일지도 모르겠다. 이미 다 끝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이사 작업은 아직 갈 길이 멀었다. 방 안에 가득한 뜯지 않은 박스들을 떠올리자 한숨이 절로 나올 것 같았다. 근데 구식인가 보네요? 방문 손잡이에 손을 대는 순간 철컥하고 옆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미인이 있는 걸까? 반사적으로 시선을 돌리자 안에서 나온 사람과 눈이 마주쳤다. 분명 옆집 사람일 것이다. 원래 같으면 여기서 인사를 나눠야 하는데 순간 말이 나오지 않았다. 말문이 막혔다고 하기엔 다소 과장일지도 모르겠지만 정말로 말이 나오지 않았으니 틀린 말은 아니다. 그 정도로 예쁜 사람인 걸까? 오! 그만큼 내 시선이 닿은 곳에 있는 여자는 상당한 미인이었다. 안 되지. 이렇게 멍하니 서 있는 것도 이상하다. 뭔가 말을 해야 해. 뭐지? 이거 무서운 게임이라고 들었는데 이거 그 연애 시뮬레이션 이런 거 아니야?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하지? 첫인상은 중요하니까. 안 되겠다. 생각할수록 말문이 막혀버렸다. 이것처럼 입만 뻐끔거리고 있는 탓인지 입 안까지 바싹바싹 말라간다. 어떡하지?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미연시온. 혹시 오늘 이사 오신 분이세요? 먼저 말을 꺼낸 쪽은 여자 쪽이었다. 네, 맞습니다. 에이스케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 정도면은 엄청 낯가리는 성격은 아니네요. 보통은
이사 오신 분이세요? 그러면 네. 이러고 끝나거든요. 네,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인사하고 잘 부탁드립니다까지 하는 걸 보면은 이 친구는 이 상황이 좀 어색한 거지 그 소심한 성격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좀 심각할 정도로 소심한 성격. 이제 그만큼 예쁘시단 거지. 긴장한 탓에 목소리가 들떠버렸다. 창피해. 잔뜩 긴장하고 있다는 게 분명 상대에게도 들켰겠지? 전 케이노라고 해요. 잘 부탁해요. K라고 하는구나. 이름은 뭐지? 이름을 물어보고 싶었지만 처음 말 꺼내는 순간부터 이미 긴장한 나로서는 거기까지 파고들 용기가 없었다. 서늘한 바람이 뺨을 스치자 차가움을 느낀다. 케이노 씨의 미소를 마주하자 어느새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하! 청춘이구만! 어쩌면 눈에 띌 정도로 얼굴이 빨개져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니 얼굴이 더 뜨겁게 달아올랐다. 자취하는 거예요? 힘들겠네요. 이런 날을 배려해서인지 케이노 씨는 이어서 말을 했다. 네, 그렇습니다.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쓸데없이 힘주어 말해버렸다. 하마터면 주먹을 불끈 쥐고 환호까지 할 뻔했다. 분명 나는 완전히 들떠있는 모양이다. 하지만 옆집에 이런 미인이 산다는 걸 알게 되면 들뜨는 마음을 억누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때 문득 생각이 났다. 이사 인사로 드릴 메밀국수가 있어요. 잠시만요. 일본은 이사를 하면 메밀국수를 주나 보네요. 국수? 국수를 준다고? 만들어서 주는 건가? 문을 열자 방 안에는 뜯지 않은 박스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렇지, 아직 내 방은 이런 꼴이었던 거다. 이 안에서 인사로 드릴 메밀국수를 순식간에 찾아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다. 아니면은 이런 겉면으로 주는 건가? 케이노 씨는 불쑥 내 방을 들여다보곤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웃으며 말한 뒤 또 봐요 라고 인사하고는 손을 가볍게 흔들며 나가버렸다. 그치, 나가는 길이었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귀엽다고 생각했다. 물론 그런 말을 내가 입 밖에 꺼낼 수 있을 리가 없어서 그저 떠나가는 케이노 씨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오씨, 깜짝이야. 방 안에서 박스에 붙은 테이프를 하나씩 뜯어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딴 데가 있었다. 케이노 씨라 정말 예뻤어. 일단 오늘 저녁 준비도 해야 하니까 식기류는 먼저 꺼내서 선반에 정리해두자. 혼자 사는 걸까? 남자친구가 있으려나? 안 되겠다. 전혀 작업에 집중이 안 된다. 이대로라면 식기류를 놓쳐 깨트려도 이상하지 않다. 나는 잠깐 쉴 겸 베란다 문을 통해 바깥 풍경을 바라보기로 했다. 근데 베란다도 있다. 좋다. 여기서 삼겹살 구워 먹고 이러면 되겠다. 미인인 이웃이라. 혼자 실실 웃고 있는데 내 얼굴을 누가 본다면 분명 질색하겠지? 하지만 나를 보는 사람은 없다. 나는 어느새 혼자 사는 것에 고마움을 실감하고 있었다.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려 바닥에 널려있는 옷가지와 식기를 피해 방 안을 안절부절 못하며 돌아다녀 본다. 그래도 내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다. 차라리 산책이라도 나가고 싶었다. 그때 문득 내 머릿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맞다. 도착하면 연락하라고 했지. 분명 이쪽 어딘가에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전화기 찾으러 가나? 이거 좀 옛날 얘기인가? 이거 전화기가 없나 보네요, 아예. 자, 집을 보러 왔을 때 봤던 공중전화를 찾아서 근처를 걷기 시작했다. 가는 길에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안녕하세요 라고 웃으며 인사해서 당황한 나머지 안녕하세요 라고 답했다. 정말 좋은 사람들 뿐이다. 나는 첫날부터 이 마을로 이사 오기를 잘했다고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 다 받고 담배 가게인가 보네요. 걷다 보니 빨간 우체통과 낡은 담배 가게가 눈에 들어왔다. 이 시간인데도 셔터가 내려져 있는 걸 보면 오랫동안 영업을 하지 않은 모양이다. 낯익은 풍경이었다. 옆 새길을 가로질러 간 곳에 공중전화가 있었을 것이다. 나는 빨간 우체통과 낡은 담배가게 앞을 지나쳐 샛길로 들어섰다. 상냥해 보이는 집주인의 미인인 옆집 사람, 그리고 인심 좋은 이웃들.
기분 좋은 여운에 젖어 있었던 탓인지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다. 그러자 하교 중인 듯한 여고생들이 나를 스쳐 지나가며 키득키득 비웃었다. 너무 부끄러운 나머지 순간적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응? 얼굴에 너무 티가 났나?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내 얼굴은 어느새 쓴 웃음으로 바뀌어 있었다. 샛길 끝에 도착해 모퉁이를 돌자 오잉? 맞은편에서 아이가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아이가 달려오는 거랑 이 웃음소리랑 뭐지? 약간 괴롭힘 당하고 있는 건가? 웃음소리가 들린다. 근데 이 정도면은 즐거운 웃음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웃음소리가 점점 가까워진다. 깜짝이야. 그 웃음소리가 달려오는 아이에게서 나온 것임을 알아차린 순간 쿵! 내 몸은 충격이 전해졌다. 멍하니 있던 나에게 아이가 부딪힌 것이다. 엉덩방아를 찝고 있는 아이에게 위험하잖아 라고 혼내려는 순간 아이가 얼굴에 들었다. 그 얼굴을 보고 나는 절로 말을 잃었다. 이거 설마 그 스팀 페이지에 있는 그 얼굴인가? 이게 뭐야 얼굴? 이게 아이냐고! 거기에 있던 것은 아이의 얼굴이 아니었다. 할머니? 아이인 줄 알았는데 키가 아이만한 할머니였다. 이런 말은 실례일지 모르겠지만 어딘가 보통 사람처럼 보이는 표정은 아니었다. 얼굴은 주름투성이었고 손가락으로 얼굴을 잡아당기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눈가와 입꼬리가 이상하게 치켜 올라가 있었다. 근데 진짜 할머니면은 살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거 물이라도 사다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런 표정을 지울 수 있는 걸까? 따라해보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그 기괴한 미소를 보고 나는 완전히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무의식 중에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런 나를 보며 할머니는 그 주름진 얼굴을 더욱 일그러뜨리며 다시 큰 소리로 웃어댔다. 뭐가 이렇게 우스운 걸까?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 더해져 내 안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공포가 치밀어 올랐다. 할머니의 목소리도 얼굴도 지금까지 봐온 누구보다 이질적이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아 멈추지 않았다. 근데 이빨도 근데 너무 없으시다. 이거 식사 어떻게 하시냐? 할머니는 마치 처음부터 나 같은 건 없었던 것처럼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천천히 일어나더니 웃으면서 달려가 버렸다. 근데 이 정도면 근데 폐활량은 엄청 좋으신 거 아닙니까? 대체 방금 그건 뭐였던 걸까? 또 그 할머니네. 멍하니 서 있는 내 뒤쪽에서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다. 뒤를 돌아보니 양복을 입은 외근직 회사원처럼 보이는 남자 2명이 서 있었다. 저렇게 되어버리면 이제는 돌이킬 수 없겠네. 들었지? 방금 그 웃음소리. 근처에서도 민원이 심한 모양이야. 그야 당연하지. 밤낮 없이 저런 상태라면 말이야. 차라리 시설에라도 보내면 좋을 텐데. 뭐 시설에 보낸다고 해도 어쩔 수 없겠지만 그 말을 듣고 나니 그 할머니는 치매에 걸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구나. 그런 거였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무난한 해석을 찾아낸 나는 마음을 놓았다. 내 머릿속에 방금 본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무섭기도 하면서도 어쩌면 조금 슬픈 기분이 들었다. 아니 함부로 동정하는 건 그만두자. 상대에게 실례니까. 누구나 언젠간 나도 나이를 먹어서 저렇게 되어버릴 가능성도 있는 거니까. 게다가 본인은 의외로 행복 속에 살고 있는 걸지도 모르잖아. 나는 할머니의 웃음소리를 떠올리며 그런 상상을 해보았다. 문득 전봇대에 붙은 전단지가 눈에 들어왔다. 아르바이트 모집 중이라고 써있었다. 그래 생각났다. 이사 오고 나서 가장 먼저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아야만 했다. 하지만 서비스 측은 내게 맞지 않는다. 아까도 옆집 누나에게 인사하는 것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런 나에게 서비스업 같은 건 맞지 않는다는 점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 어서오세요. 전단지를 자세히 보니 식품 공장 라인 작업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렇다면 사람들과의 교류는 많지 않을 것 같았다. 묵묵히 혼자서 해내는 작업이라면 나에게 잘 맞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약간 쿠팡 같은 데인가 보다. 마침 공중전화로 가능 중이었는데 어디 한번 전화나 해볼까? 근데 좀 비슷하게 생기셨는데? 이걸로 결정 합격! 에?
나도 모르게 얼빠진 소리를 내고 말았다. 전화로 면접 예약을 잡고 며칠 뒤에 직접 방문했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채용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면접을 담당한 N씨는 싱글벙글 웃고 있었다. 농담일지도 몰라서 재차 확인해 보기로 했다. 정말 이렇게 금방 결정해도 되는 건가요? 보통 합격 여부는 나중에 전화로 알려주는 거 아니었나? 물론이지. 사람이 부족해서 곤란하던 참이라 잘 됐네. 어휴 하고 말하며 N씨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N씨는 통통한 체격에 뭐랄까 여우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여우 같은 얼굴? 이거 관상적으로 안 좋은 얼굴 아닙니까? N씨는 통통한 이건 거고 듬섬듬섬 흰머리가 섞여있는 건 어쩌면 지금까지 고생해온 흔적일지도 모른다. 고생하신 흔적일지도 모른다. 그러면 나 좀 심한 말을 한 걸지도. 하지만 그런 사정을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N씨는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바로 공장을 안내해주고 싶으니 따라와 주겠니? 내 대답도 기다리지 않은 채 N씨는 문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버렸고 나는 황급히 뒤따라갔다. 즉석에서 채용이 결정돼서 당황스러웠지만 주머니 사정도 넉넉하지 않았으니 빨리 일할 수 있는 건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다. 식품 공장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여기 이제 그 옷도 제대로 입었습니다. 그래서 말이야 이 컨베이어를 타고 오는 식품은 말이지 다 같이 부핫? 아하핫? 뭐지? 이모니 낸시가 직접 식품 공장 안을 안내해주는 건 고마웠지만 이런 식으로 툭하면 웃음을 터뜨리는 바람에 좀처럼 견학은 끝나지 않았다. 근데 진짜 집안 같은 사람 아닌 거 아니야? 아니면은 이제 여기에 이런 뭐라 그래야지? 바이러스 같은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뭐가 웃긴 건지 싶어 NC의 시선을 따라가 보니 작업원이 책상에 허리를 세게 부딪힌 모양이다. 몸을 웅크린 채 아파하고 있었다.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면접 때부터 느낀 거지만 아무래도 NC는 엄청난 웃음보를 가진 사람의 모양이다. 아니 이건 웃음보가 아닙니다. 이거는 좀 사페 느낌인데? 하지만 무서운 상사보다는 항상 웃는 얼굴을 한 상사가 훨씬 나은 건 틀림없다. 미안. 그래서 말인데 에이스케 군에게는 컨베이어를 타고 오는 도시락에 샐러드를 담는 일을 맡기고 싶어. 저기 봐. 저 라인처럼 말이야. 그게 다인가요? 너무 시시한가? 처음이니까 말이야. 익숙해지면 좀 더 복잡한 작업이나 다른 라인도 맡겨볼 생각이야. 너무 복잡한 작업은 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다고 너무 단순한 것도 문제였다. 단순 작업도 끝없이 이어지는 건 지루하다. 못해. 괴로우니까. 하지만 일이 이렇게까지 술술 풀렸는데 여기서 더 욕심을 부리다간 벌 받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출퇴근 말인데 조금 늦는 건 괜찮아. 휴식도 적당히 알아서 하면 되고 쉬는 시간도 실제 근무하고 8시간만 채워진다면 마음껏 쉬어도 상관없어. 와 되게 널널하네요. NC가 설명하는 근무 규정이 생각보다 너무 느슨해서 놀랬다. 학교에서도 지각하면 혼나는데 그렇게 시간 개념이 허술해도 되나? 서비스직이 아니라서 그런가? 아니 그런 건 상관없을 텐데. 주변을 둘러보니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각자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작업하고 있었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면 일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어서 확실하게는 말할 수 없지만 아무래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물어보기로 했다. 다들 휴식 시간이 겹쳐서 작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은 알아서 잘 돌아가게 되어 있으니까 걱정 마. NC는 변함없이 웃는 얼굴로 대답했다. 사소한 건 신경 쓰지 말라는 듯한 웃음이었다. 대체 뭐가 괜찮다는 거지? 교대 인원이 따로 대기하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에 빠져 있을 때쯤 NC는 내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자 그럼 내일부터 잘 부탁하네 하고 경쾌하게 말했다. 그리고 여전히 환한 미소를 지으며 기대하고 있으니까 라는 말을 덧붙였다. 형식적인 말일지도 모르지만 기대하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 괜시리 기쁘고 더욱 열심히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의욕이 샘솟는 나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힘차게 대답했다. 어쨌든 어렵게 채용된 첫 아르바이트니까 열심히 해보자. 그렇게 의욕에 차있던 찰나 문득 작업원들이 멀리서 이쪽을 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야기하고 있었다.
휴식 중이라 그런지 마스크를 벗고 있어서 연령대는 겉모습만으로 대략 알 수 있었다. 그들과 비교하면 나는 꽤 젊은 편인 것 같았다. 말이 잘 통할 것 같지 않네. 신입으로서 먼저 인사하러 가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휴식 중에 방해하는 것도 좀 그랬다. 아, 요것이 약간 일본 사람들 마인드인가 봐. 나는 작업원들에게 가볍게 목례만 하고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다. 휴식을 방해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은 못했네. 후 케이노 씨의 집 앞에서 우선 실모음을 했다. 그래도 두근거림은 가라앉지 않았다. 오이 깜짝이야. 씨. 긴장한 채로 초인종을 누르자 문 너머로 네 하고 대답하는 케이노 씨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내 문이 열렸다. 어머, 에이스케그 어쩐 일이에요? 저기 이거 이사 인사로 드리는 메밀국수를 겨우 찾아서요. 드세요. 아, 이렇게까지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 국수를 건네는 순간 케이노 씨의 손에 살짝 닿아서 나도 모르게 흠칫했다. 끝났어요? 네? 짐 정리. 아, 네, 아니 실은 아직인데요. 케이노 씨가 키득키득 웃었다. 역시 케이노 씨는 미인이구나. 이런 사람과 이웃이 될 수 있다니 다시 한번 내 행운에 감사해야겠다. 그럼 도와줄게요. 에? 아니 그건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부터 이웃 사촌인데 서로 도우면서 지내자고요. 그렇게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면 더 이상 내가 거절할 수가 없다. 오히려 이성, 그것도 이렇게 예쁜 사람이 내 방에 들어온다니 바라던 바였다.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라는 건 도저히 무리다. 그럼 죄송하지만 신세 좀 지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고 케이노 씨를 방 안으로 들였다. 좀 무서운데 뭐지? 근데 그런 거 치고는 너무 뭐라 해야지? 막 서슴없이 막 들어가지 않나요? 뭔가 있어. 이분이 귀신인 거 아니야? 그럼 케이노 씨는 저쪽 박스부터 뜯어주세요. 진짜 바로 일시키잖아. 저는 이쪽을 맡을게요. 썸 아니야 이거? 예, 알겠어요.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이 박스 테이프를 뜯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진다. 근데 집 물건 같은 거는 괜찮나 보네요. 막 그치, 뭐 박스가 몇 개 없는 거 보면은 뭐 책이랑 옷 같은 거밖에 없겠지? 이 분위기라면 서로의 사적인 이야기까지. 오, 이 녀석 봐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도 어색하지 않을 것이다. 이 녀석 생각보다 대범한데? 그래서 망설임 없이 예전부터 계속 신경 쓰이던 걸 물어봤다. 혹시 사귀는 사람이 있으세요? 만나고 계시는 분이 있나요? 야, 혼자 사세요부터 물어보네. 근데 요즘에 이런 거 물어보면 큰일 납니다. 오해하기 딱 좋은 질문이라고. 케이노 씨는 혼자 사세요? 네, 맞아요. 일을 하고 계신가요? 이거 호구조사 들어가는데? 여대생으로 보여요? 아니요, 그러니까 대답을 듣자마자 곧장 부정하는 것도 실례고 그렇다고 너무 젊어 보인다고 말하는 것도 썩 기분이 좋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다 어려 보인다, 젊어 보인다 이러면 좋아하지 않을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는 내 모습을 보고 케이노 씨는 다시 키득키득 웃었다. 아, 미안, 일부러 장난쳐본 거예요. 일하고 있어요. 근처 약국에서 파트타임으로. 아, 그렇군요. 뭐지? 케이노 씨가 잠깐 말문이 막힌 것 같았지만 기분 탓인가? 에? 이상하게도 케이노 씨에게 놀림을 당하는 건 기분이 나쁘긴커녕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다. 이야, 진짜 이 사람은 역시 이쁘고 잘생기고 봐야 된다니까. 그리고 케이노 씨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왠지 모르게 기뻤다. 일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 아르바이트를 구했어요. 아, 벌써 구했어요? 네, 면접 보자마자 바로 결정돼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디서 일하는데요? 이 근처 식품공장 있잖아요. 거기에요. 아, 거기구나.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도 손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 바닥에는 점점 말아놓은 테이프들이 쌓이기 시작해서 나는 쓰레기 봉투를 꺼내 하나씩 집어넣었다. 그런데 면접관뿐만 아니라 집주인이나 이웃분들도 그렇고 이 동네 사람들은 다들 웃는 얼굴이라
정말 좋은 사람들 같네요. 여기 진짜 이 동네 뭐 있습니다 이거. 케이노 씨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니 달그락달그락 소리를 내며 말없이 식기를 정리하고 있었다. 집중하는 걸까? 다들 너무 좋은 사람들 뿐이라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어서 말해보았지만 역시나 케이노 씨에게서 아무 대답도 없었다. 어라, 내가 이상한 말이라도 했나? 왠지 어색해진 나는 하던 작업에 다시 집중하기로 했다. 케이노 씨의 목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았다. 상자를 열던 중 굳어버린 케이노 씨는 그것을 슬며시 옆으로 치워두고 다른 상자를 열었다. 빤스인가? 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저러고 싶어 들여다보니 그 안에는 죄송합니다. 그걸 본 순간 나는 케이노 씨 앞에서 황급히 낚아챘다. 팬티였다. 옷가지를 넣어둔 상자 맨 위에 올려두었던 걸 잊고 있었다. 망했다. 분명 자기 속옷을 들이대는 변태 같은 남자라고 생각했겠지? 조금 놀라긴 했지만 괜찮아요. 본가에 있을 땐 아빠 속옷도 자주 봤으니까요. 케이노 씨는 가볍게 웃으며 괜찮으니까 이건 잘 부탁할게요 라고 말하고는 다른 상자에 손을 댔다. 그녀는 어쩌면 이 세상에 내려온 천사나 여신일지도 모른다. 나도 배고픈 것 같아. 한 박자 늦게 그게 자기 배에서 난 소리라는 걸 알아차렸다. 내 쪽을 바라본 케이노 씨는 잠시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이내 방긋 웃어 보였다. 평소에 주로 뭘 먹어요? 팬티를 보여줘 버렸지.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나지. 왜 이렇게 창피한 일만 연달아 일어나는 걸까? 케이노 씨도 이제 슬슬 내가 얼굴 빨개지는 모습에 충분히 익숙해졌을지도 모른다. 마트에서 파는 반찬 같은 거요. 한참 먹을 나이에 남자애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케이노 씨가 조금 더 연상인가 보다. 이게 말하는 느낌이 그 직장인 여성 바이브거든요. 그 대학생들 한 20대 초반 정도 되는 남자애들한테 말하는 바이브야. 그러자 케이노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좋아, 이사한 기념으로 오늘은 내가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말은 했지만 가슴은 분명 두근거리고 있었다. 괜찮아요, 에이스케군. 뭐 못 먹는 음식이라도 있어요? 아니요, 딱히 없긴 한데요. 정말 괜찮은 건가요? 물론이에요. 내 요리라도 괜찮다면 말이지. 게다가 손수 만드는 요리라니. 이거 혹시 꿈인 거 아니야? 케이노 씨가 눈앞에 없었다면 볼이라도 꼬집어 봤을지도 모른다. 그 정도로 이 기쁜 일이 도무지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근데 혹시 몰라. 이 전자레인지 돌리는 것도 요리로 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 냉동 이게 돌려줄 수도 있어. 아직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돼. 하지만 이건 틀림없는 현실이었다. 케이노 씨의 다정한 미소를 보고 더 이상 거절하는 건 실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 사양하지 않고 잘 먹겠습니다. 그럼 얼른 마무리할게요. 나머지는 제가 할게요. 그래? 그럼 나는 슬슬 저녁 준비를 시작할게요. 벌써 시간이 꽤 됐잖아. 이 반조인데 벌써 시작하셨는데? 좀 고단수야. 쌀은 있어요? 쌀이요? 네, 그 정도는 있어요. 근데 이게 본인 집에서 요리를 대접하는 건 아니고 지금 이 남자 주인공 방에서 이제 요리를 해주는 건가 보네요? 그럼 정리 끝나고 밥만 좀 해줄래요? 아니네?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케이노 씨는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하긴 여기에는 뭐 없으니까. 아니 근데 여기 일본엔 이런 자취방 원룸에 이건 그런 게 없네요. 옵션이 없네. 어서오세요. 냉장고나 뭐 그런 게 하나도 없네. 미인인 누나가 옆집 주민인 것만도 모자라 손수 만든 요리까지 대접받게 되다니. 일단 얼마 남지 않은 짐 정리부터 얼른 끝내고 쌀을 씻어 밥솥의 취사 버튼을 눌렀다. 그래도 밥솥은 있나 보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곱씹어 보았다. 케이노 씨가 손수 요리를 해준다고? 이런 일이 정말 현실에서 가능한 걸까? 여운에 잠긴 채 한동안 멍하니 있자 옆집에서 경쾌한 칼질 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그 정도로 방음이 안 된다고? 홀리 멀리. 절로 웃음이 새어나왔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렇게 케이노 씨가 된장국을 끓여주고 있다면 정말 최고일 텐데. 어쩌면은 이제 한참 자고 있는데 새벽에 통통통통통통 막 이런 소리가 들릴 수도 있단 말이야. 지금 즐겨야 해. 그런 어쩌면 정말 있을지도 모르는 케이노 씨와의 행복한 가정생활을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우선 하루의 시작은 케이노 씨가 다정한 목소리로 깨워주는 것부터. 아, 네, 그런가? 다정한 목소리로 깨워주나? 자, 갑작스러운 초인종 소리에 현실로 돌아온 나는 급하게 현관문을 열었다. 아, 뭐야, 방금 그 소리는? 케이노 씨는 작은 냄비를 아는 채 조금 재미있다는 듯 웃고 있었다. 과연 뭘 해야 했을까요? 된장찌개 이런 건가? 그렇게 거창한 요리 아니라서 좀 미안하지만 아니면 카레? 카레일 수도 있지 않나요? 망상 오지네 진짜. 아이 그럴 수 있지. 이제 그 여자를 처음 만나보는 20대 초반의 남자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보지도 못했던 미인이 내 옆집에 있다? 그리고 약간 좀 관상이 라노벨 좋아할 것 같지 않아? 이 정도 망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별 말씀을요. 오! 식탁 차려졌다. 케이노 씨를 방에 들인 뒤 나는 구석에 세워두었던 테이블을 가운데에 옮겼다. 케이노 씨가 가져온 작은 냄비는 주방에 두었다. 나 맞췄어! 냄새로 봐! 냄비 안에는 카레가 들어있었다. 저 카레 완전 좋아요. 안 돼, 이런 말 하면 안 돼. 이제 매일 카레를 받을 수 있다고. 오히려 카레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속으로 혼자 태클을 걸었다. 나는 두 사람의 몫의 식기를 꺼내 밥을 담았다. 케이노 씨는 그 위에 카레를 부었다. 그럼 다시 한번 에이스케군, 이사하느라 고생했어요. 케이노 씨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우리는 잔에 따른 우롱차로 건배했다. 근데 일본 사람들도 차로 건배를 하나요? 그런가 보다. 그리고 곧바로 케이노 씨가 만든 카레를 한 입 먹었다. 맛있겠다. 맛있어요. 정말? 근데 카레는 누가 만들어도 다 맛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적어도 제가 만든 카레보다 훨씬 맛있어요. 나는 한 숟갈 더 먹었다. 뭐랄까 깊은 맛이 있다고 해야 되나? 뭔가 비법이라도 있나요? 에이스케군 예리한데? 비법으로 간장을 조금 넣었어요. 그리고 다음엔 양파를 한 입 먹었다. 양파? 저는 양파를 큼직하게 썰어 놓은 것도 정말 좋아해요. 좀 걸쭉한데 이것도 비법이 있나요? 그건 말이죠. 감자가 거의 녹을 정도로 푹 끓였거든요? 에? 어서오세요. 그 알림창 보셨습니까? 방송이 진짜 엄청 많이 터졌었거든요. 방송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가 너무 칭찬해서 그런지 케이노 씨는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다. 대단해요. 그런 방법도 있군요. 기억해 둘게요. 빈말이 아니라 케이노 씨의 요리는 정말 맛있었다. 이렇게 식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자니 정말 부부처럼 느껴졌다. 케이노 씨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나와 같은 마음이면 좋겠는데 이러고 있네.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요리를 맛있게 먹었다. 조심해야 돼. 지금 이렇게 첫날부터 별것도 아닌 남자의 집에 와서 이사를 도와주고 그리고 요리까지 해주고 마주보고 앉아서 밥까지 먹어주고 칭찬도 해줘? 아니 이거는 결혼이 아니라 이거는 그거 같아. 신천지. 이 결혼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끌려갈 수도 있다고. 조심해야 됩니다. 모던이야. 이거 아까 전에 봤던 그 AI 심령 사진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몸이 순간 투명했었는데? 절대로 종교 이야기를 하면 안 돼. 그럼 난 이제 돌아갈게요.
식사를 마치고 식기까지 정리한 뒤 한숨 돌릴 즈음 케이노 씨는 빈 냄비를 들고 현관에 나섰다.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잘 먹었습니다. 저기 에이스케군 이것 봐. 이거 나오죠. 내일 뭐 시간 있냐고 막 물어보고 이럴 거라고. 케이노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뒤돌아보았다. 이 동네는 좋은 사람들 뿐이라고 했었죠? 네, 다들 항상 웃는 얼굴이고 정말 친절하고. 그 얘기 말인데요. 뭐지? 케이노 씨는 걱정스러운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다. 저 잘못 읽고 있었어요? 자, 에이스케, K, 그런 건가? 그러네? 왜 영어로 했을까? 그렇게. 그러게요. 이거는 직접 번역하신 건데 왜 일본도 이렇게 써있나? 나중에 원본 한번 찾아서 봐야 되겠다. 뭐지? 케이노 씨는 걱정스러운 듯 미간을 찌푸리고 있다. 말하기 어려운 일이 있는 걸까? 아니면 여기 신천지가 아니고 약간 좀 그 절하고 막 그런 데인가? 조만간 이제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꺼내는 순간 요 각지에서 전화가 오면서 어떻게든 이 소식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일이 이게 벌어날 거라고 이제 딱 미리 사전에 차단을 딱 하고 이제 절을 하지 않으면 우리 조상님이 힘을 쓰지 못한다면서 이제 끌고 갈 예정일지도 모릅니다, 이거. 그렇게 해서 익명 처리를 하는 거구나.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처음 보는 케이노 씨의 미소였다. 근데 이런 일본 공포? 호러? 이런 이야기 보면은 그 마을 자체가 조금 이상한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 왠지 느낌이. 일본 온라인 계단 같은 거 읽다 보면은, 요런 식으로, 비스케라고 할게 약간 요런 식으로, 약간 우리 피향은 좀 느낌이 다른데?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하겠네요. 아무튼 비슷한 느낌. 자, 대체 케이노 씨는 뭘 말하려던 걸까? 그런 표정을 봐버린 이상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케이노 씨가 귀엽게 고개를 갸웃하며 잘 자요! 라고 말해버리면 더 이상 물고 늘어질 수 없었다. 나는 행복한 기분으로 잘 자요 라고 답하고 문을 닫았다. 오늘 하루가 일단락된 느낌이 들어서 나는 크게 기지개를 켜듯 허리를 쭉 펴보았다. 마지막에 케이노 씨의 모습이 조금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그런 것쯤은 아무래도 좋을 만큼 오늘은 최고의 하루였다. 이거 거의 그린라이트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닌가? 아무리 이웃이라도 보통은 남자 방에 들어오거나 손수 요리를 해주진 않으니까. 만약 케이노 씨랑 사귀게 된다면 어떤 느낌일까? 영화도 같이 보고 수족관도 가고 크리스마스도 함께 보내게 되는 걸까? 이 자식 엄청 좋아하네. 에이스케군 수고했어. 휴게실에서 쉬고 있는데 뒤에서 선배 직원이 말을 걸어왔다. 선배는 아마 30 전후일쯤일 텐데 그 활기찬 목소리에는 외모보다 더 젊은 느낌이 있었다. 고생하셨습니다. 가볍게 목례를 하자 선배는 책상 위에 캔커피를 올려놓았다. 이거 에이스케군 간식이야. 덜 단 걸로 골랐는데 괜찮지? 선배는 조금 양아치 같은 인상을 주는 험상궂은 얼굴이라 처음엔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로 늘 싱글벙글 사람 좋은 미소를 짓는 정말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좋은 선배였다. 여기 진짜 뭐가 있나봐요. 여기 이분도 좀 웃는 상이래. 괜찮으신가요? 선배가 괜찮다는 듯 손짓해 주었기 때문에 나는 사양하지 않고 받기로 했다. 블랙은 못 마시지만 조금 덜 단 커피는 좋아했다. 그런데 솔직히 조금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달다. 깜짝이야. 내 입이 더 찢어졌는데 보셨습니까? 에이스케군 일은 좀 익숙해졌어? 이거 눈도 많이 이게 찢어졌는데? 약간 그거 같아요. 이거 점점 얼굴 기괴해지는 거 계속 방송 점점 얼굴이 기괴해지는데 시청자들은 언제 알아차릴까? 약간 그런 콘텐츠 이런 거 아니야 이거? NC가 휴게실로 들어온다.
이 사람도 여전히 늘 웃는 얼굴이다. 오히려 NC의 미소 말고 다른 표정은 아직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네, 선배들 덕분입니다. 그쵸? 원래 처음에 이런 얼굴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하하, 걔들은 내가 제대로 교육 좀 시켜놨지. NC는 이미 마시던 블랙커피를 들고 있다가 자리에 앉자마자 한 모금 마셨다. NC에게 호되게 혼나던 날이 그립네요. 한 번 실수할 때마다 무서운 얼굴 호통이 날았죠. 라고 선배가 웃으며 말했다. 그 말에 듣는 나는 기절이 심했다. NC가 그렇게 화날 때가 있나요? 선배가 즉시 대답했다. 정말 심했지. 거의 직원들한테 고함치는 게 취미일 정도로 NC가 화를 안 내는 날이 없었어. 아니면 이렇게 성격 안 좋은 사람들만 이렇게 변하는 건가? 선배의 말과 웃는 얼굴 사이의 괴리감에는 묘한 섬뜩함을 느꼈다. 그렇게 좋은 추억일 리는 없을 텐데? 그치? 그리고 여기 아까 전에 양아치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도 좀 웃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던 거지. 무엇보다 이렇게 싱글벙글 웃는 NC가 매일같이 고함을 지르는 모습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다. 아니 이건 일종의 사랑의 매라는 거지. 확실히 요즘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윽박지르는 형태가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는 내용의 뉴스를 본 적이 있는 것 같다. 분명 NC도 시대에 맞춰 변한 걸지도 모른다. 예전엔 그랬던 NC가 이렇게 다정해지다니 사람은 변하는 법이구나. 그러고 보니 에이스케군 혼자 살지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있어? 라고 선배가 말을 꺼냈다. 케이너씨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은 다들 제일 먼저 식사 걱정을 해주는 것 같다. 왠지 어린애 취급을 받는 것 같아서 기쁘기도 하고 낯간지럽기도 한 어쩐지 묘한 기분이었다. 네, 뭐 그럭저럭요. 나는 지난번 케이너씨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손수 만든 요리를 먹었던 시간을 떠올렸다. 그땐 정말 최고의 시간이었지. 뭐야, 표정 완전 해벌쭉한데?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 망했다. 얼굴에 티났나? 선배는 짓궂게 웃으며 내 얼굴을 들여다봤다. 오, 나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NC가 싱글벙글 웃는 얼굴로 대화에 끼어들었다. 그만 좀 하세요. 그러면서도 내심 싫지 않은 기분이 드는 내가 있었다.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꽤 신선하게 느껴졌다. 좋아, 그럼 이렇게 하자. 에이스케건 환영회도 아직까지 못했으니까 오늘 저녁에 밥 먹으러 가지 않을래? 거기서 천천히 얘기하자. 선배가 과장된 몸짓으로 제안한다. 오, 그거 좋네. 나도 같이 가도 되는 거지? 물론이죠. 오늘 저녁이요? 갑작스러운 초대에 나는 조금 당황했다. 뭐 약속이라도 있었어? 라고 선배가 묻는다. 아니요, 딱히 없습니다만. 그럼 결정이다. 뭐 NC가 쏘는 거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 이봐, 그런 말은 못 들었는데. 아닌가요? 이거 어쩔 수 없는 녀석들이네. 그럼요. 나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휴게실을 가득 채웠다. 사주신다면 혼자 사는 입장에서는 정말 감사한 일이다. 게다가 NC나 선배와 더 친해지고 싶다는 마음이 분명히 내 안에서 생겨나고 있었다. 그럼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며칠이 지난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난다. 환영회에서 먹은 불고기는 정말 맛있었다. 오, 고기 사주셨나 보다. 고기를 먹은 게 대체 언제였더라? 게다가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과 화기애애하게 먹는 음식은 각별했다. 돈이 모이면 언젠가 또 먹으러 가고 싶다. 가능하다면 다음에는 케이노 씨와 함께. 그렇지. 지난번 손수 만든 요리 답례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초대할 수 있을지도 몰라. 좋아, 이거 괜찮은데? 평소에 나답지 않게 꽤 괜찮은 생각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이에 어느덧 공중전화에 도착했다. 지갑을 열고 공중전화에 10엔을 넣은 뒤 나는 본가 전화를 전화번호를 눌렀다. 몇 번의 호출음이 울린 뒤 익숙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나야, 에이스케. 어머, 에이스케, 이사한 날 이후로 전화는 처음이네. 무슨 일 있어? 아니, 며칠이 지났는데 전화를 처음 한다고? 이래서 이 아들내미들 키워봤자. 아니,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간단히 안부 좀 전하려고.
그렇게 나는 아르바이트 합격한 것, 뒷주인과 이웃들이 모두 좋은 사람들인 것, 그리고 아르바이트 자리나 옆집 사람들과도 잘 지내고 있다는 걸 간단히 보고했다.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한데 에이스케 뭔가 많이 밝아졌는데? 아, 그래? 그래, 혹시 여자친구라도 생긴 건 아니야? 흠칫 심장이 덜컥 뛰는 게 느껴졌다. 아니, 아직 여자친구도 아닌데 이렇게 놀라는 것도 웃기긴 하지만 아니, 정말 그런 걸까? 이건 그냥 내 좋은 대로 해석한 망상인 걸까? 케이노 씨와의 1년의 대화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일들을 떠올리자 내 안에는 어느 정도 자신감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머지않은 미래일지도. 어머, 정말? 그럼 다음 연락도 기다릴게. 약간 어머니 우결 기다리고 계신다. 그렇게 짧게 이야기를 나누고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공중전화 부스를 나와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았다. 절로 얼굴이 해벌쭉해지고 콧노래까지 흘러나다. 이러다가 진짜 이거 얼굴 웃는 그 사람처럼 바뀌는 건가? 가벼운 발걸음으로 모퉁이를 돌아 집으로 향했다. 이 마을에 온 뒤로 정말 좋은 일들 뿐이다. 그 때문인지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즐거워 보인다. 기분 좋게 골목길을 걷다가 이사 온 날 여기서 지나가던 여고생들에게 킥킥거리며 비웃음이 샀던 일이 떠올랐다. 이렇게 해벌쭉한 얼굴로 걷고 있으면 또 웃음거리가 되려나? 하지만 이 시간대라면 하교 중인 여고생들과 마주칠 일은 없겠지. 그런 생각을 하던 중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어디서 들리는 거지? 골목길을 빠져나오자 길 한가운데서 까르르 웃으며 떠드는 아이들이 있었다. 들려오던 웃음소리는 이 아이들이었구나. 응?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들려오는 웃음소리 속에 마치 기계 같은 인간답지 않은 소리가 섞여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자세히 보니 아이들은 각각 웃음주머니를 하나씩 들고 있었다? 웃음주머니 소리에 이끌려 아이들도 같이 웃고 있는 것 같았다. 위험하니까 자리를 옮기려고 말하려던 그 순간이었다. 눈부신 불빛에 눈을 찔렀다. 맞은편에서 트럭이 달려오고 있었다? 경적을 울리며 점점 가까이 다가온다. 위험해! 나는 순간적으로 외쳤지만 아이들은 나를 보며 계속 웃고 있었다. 트럭을 못 본 걸까? 아니, 그럴 리 없다. 트럭은 감속할 기미도 없이 곧장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아이들을 구하려고 나는 즉시 뛰어나갔다. 아이들을 사이에 두고 나와 트럭이 급격하게 가까워진다. 간신히 닿을 수 있을까? 아니, 안 돼. 이미 늦었어. 그렇게 생각한 순간 트럭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핸들을 꺾었고 이내 전봇대를 들이받았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을 깬 것은 아이들이었다. 설마 너네 웃는 거 아니지, 얘들아? 이 광경을 보고도 아이들은 겁먹기는커녕 코미디라도 본 것처럼 깔깔대며 웃고 있었다. 한동안 망연자실해 있던 나는 정신을 차리고 트럭 쪽으로 달려갔다. 괜찮으세요? 차는 앞유리에 금이 가고 보닛이 찌그러져 있었다. 운전자는 고개를 떨군 채 축 처져 있었다. 헉! 에어백은 작동한 것 같지만 충격이 컸던 탓인지 머리를 감싼 채 고개를 들었다. 아니, 근데 여기 뭐 이런 골목에서 싱싱 다녀? 에어백이 터질 정도로 세게 달려서 뭔 일이야 이게? 아이고, 아하하. 순간 흡칫하고 말았다. 이 상황과는 지나치게 어울리지 않는 미소가 그곳에 있었다. 벌어진 입이 말을 이어갔다. 이 시간까지 놀다니 아이들은 참 기운도 좋네. 활기찬 건 좋은 일이야. 아하하.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웃고 있다는 건 운전자는 괜찮다는 뜻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보통 이런 상황에서 웃을 수 있나? 그 부자연스러움은 안도감보다도 더한 섬뜩함을 나에게 안겨주었다. 무의식적으로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운전자와 거리를 두고 있었다. 등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린다. 뒤돌아보자 뭐가 그리 웃긴 건지 아이들은 내 얼굴을 가리키며 웃고 있었다. 그리고는 마치 술래잡기라도 시작한 것처럼 웃으며 그 자리를 떠나갔다. 헉! 쟤 뉴비인가 봐 이러면서 막 웃은 건가? 깜짝이야. 그런 일이 있었어요. 퇴근 중
중이던 케이노 씨와 우연히 만나 같이 걸어가며 나는 지난번 일을 이야기했다. 운전자분께는 죄송하지만 솔직히 그 상황에서 웃고 있는 건 좀 당황스러웠어요. 아무리 마음이 넓어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헉! 케이노 씨가 맞장구 쳐주길 기대했지만 돌아온 건 침묵이었다. 옆모습을 보니 케이노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에이스케 군, 그 골목에 대해 알고 있어요? 에? 골목이요? 어느 길? 말씀이세요? 우리 아파트에서 식품 공장으로 가는 길 중간에 있는 골목 말이에요. 빨간 우체통이랑 오래된 담배가게 옆으로 이어지는 그 골목 말씀이세요? 그래, 거기. 케이노 씨는 불안한 듯 눈썹을 팔자 모양으로 찡그리며 있었다. 아, 네, 그 골목 아르바이트 가는 지름길이긴 한데 거기가 왜요? 그 길은 이제 지나가지 않는 게 좋아요. 에? 왜요? 그러자 케이노 씨는 미간을 찌푸린 채 다시 입을 다물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망설이는 것 같았다. 혹시 사유지인가요? 그런데 저 말고도 많이들 지나가던데요? 사실 거기 그거 유료 회원만 다닐 수 있는 길임. 케이노 씨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다 보면 여러 사람들과 웃으며 인사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아요. 모르는 사람들과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같은 인사를 나누는 것도 처음엔 익숙하지 않았는데 뭐라고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케이노 씨는 내 말을 끊듯이 입을 열었다. 어쨌든 에이스케 군을 위한 거예요. 케이노 씨는 간절히 매달리는 것처럼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치사하다고 생각했다. 그런 눈으로 말해버리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잖아. 알겠습니다. 네, 그 말을 듣자 케이노 씨는 환하게 미소를 지었다. 숨을 헐떡이며 나는 출퇴근 카드를 찍고 탈의실로 뛰어들어갔다. 케이노 씨가 말한 대로 그 길을 피한 탓에 10분 정도 지각해버렸다. 와, 거의 빙빙 엄청 돌아갔네요? 10분이면은 엄청난 거리인데? 에이노 씨에게는 미안하지만 역시 다음부터는 그 길을 지나가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좋은 아침, 에이스케 군. 지각이라니 드문 일이네. 어깨를 두드리는 느낌을 뒤돌아보니 선배가 웃고 있었다. 아무래도 담배를 가지러 탈의실까지 온 모양이다. 죄송합니다. 조금 늦는 건 괜찮다고 NC에게 들었지만 역시 민망한 건 어쩔 수 없었다. 그런 나를 선배는 웃으며 용서해줬다. 아냐, 신경 쓸 거 없어. 뛰어온 거지. 힘들었겠다. 잠깐 휴게실에서 같이 쉬자. 막 도착한 참인데 라고 생각했지만 아마 선배 나름의 농담인 것 같다. 나는 미안하다는 듯 거절했다. 마음은 감사하지만 점심때 다시 뵙겠습니다. 뭐야, 아쉽네. 그럼 점심때 보자. 그렇게 말하며 선배는 담배를 손에 들고 탈의실을 나갔다. 혀차는 소리가 들려온 쪽을 보니 조금 떨어진 라코 앞에서 다른 선배들이 침울한 표정으로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왜지? 그 녀석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하는데 이번 주만 해도 디스십을 얼마나 했는지. 뭐 어쩔 수 없지. 그렇게 되어버리면 이제 되돌릴 수 없어. 걔들도 좋아서 그렇게 된 건 아닐 테고. 약간 이런 웃는 그런 상태가 되면은 일도 제대로 못하고 막 그러나 봐. 근데 이미 다들 이제 알고 있는 그런 현상인가 보네요. NC도 머지않아. 거봐. 그렇지. 그 사람도 이젠 오래가기 힘들겠지. 선배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는 작업복으로 갈아입었다.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걸까? 궁금하긴 했지만 저 선배들은 늘 저런 식이라 아직 제대로 교류해본 적이 없어서 물어볼 수가 없었다. NC처럼 유난히 웃는 얼굴로 친절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다. 직장이니까 여러 사람이 있는 건 당연하지만 이상할 정도로 딱 나뉘어 있다는 느낌이 든다. 처음에는 모르는 것들 투성이었지만 이제는 이 일에도 조금씩 익숙해진 것 같다. 지금까지는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흘러오는 식품을 제대로 담지 못해서 혼나기도 했지만 오늘은 한 번도 지적받지 않았다. 기분 좋게 근무를 마친 무렵 직장 사람들이 불러세웠다. 어영부영 잡담을 하다 보니 돌아갈 무렵에는 이미 밤이 되었다. 케이노 씨에게 지나가지 말라고 들었던 그 골목이 보였다. 도대체 왜 지나가지 말라고 말했던 걸까? 주의 깊게 주변을 살피며 골목으로 들어가 봤지만 딱히 이상한 점은 없었다. 주변 집들에서는 가족들이 모여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봄이라 해도 밤 공기는 아직 쌀쌀하다. 좀 더 두껍게 입고 올 걸 그랬나? 맞은편에서 사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얘 케이노 씨 아니야? 정장을 입고 있으니 아마 퇴근 중인 회사원일 거다. 혼자 희죽희죽 웃고 있다. 어쩌면 취한 건지도 모르겠다. 남잔가? 꽤 늦은 시간이니까 아마 퇴근 후에 이자카야에서 한잔하고 온 모양이다. 스쳐 지나가다 눈이 마주치자 남자는 눈을 크게 떴다. 누가 봐도 놀란 얼굴이다. 오, 위험했네. 뭔가 생각난 듯 남자는 다시 희죽희죽 웃기 시작했다. 왠지 이상한 웃음이었다. 전혀 웃길 일도 아닌데 억지로 웃고 있는 듯한 그런 부자연스러운 느낌이었다. 건드리지 않는 게 신상에 좋아. 엥? 누굴 건드려? 남자는 나를 희죽거리며 바라보더니 빠른 걸음으로 그 자리를 떠났다. 자리를 뛰면서 저 할머니처럼 되는 건 싫어라는 말이 들린 것 같았다. 할머니라니? 혹시 그 사람 말인가? 이사 오던 날 나에게 부딪혔던 그 할머니. 그 사람은 이 근처에서도 유명한 사람인 모양이다. 그 후로도 몇 번 봤지만 늘 혼자 웃고 있을 뿐 누군가와 함께 있는 모습은 본 적이 없다. 만약 그 할머니를 말한 거라면 웃고 있다는 이유로 내가 그 할머니와 가까워지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뭐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으니까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 뭐 튀어나오는 건 아니지? 뭐지? 갑자기 공기가 달라진 느낌이 들었다. 뭐라고 해야 할까? 갑자기 눅눅해졌다고 할까? 기온도 조금 차가워진 것 같았다. 이상한 냄새가 난다. 어딘가 익숙한, 뭐라 표현하기 어려운 흙냄새 같은, 마치 산이나 숲, 아니면 밭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냄새다. 하지만 이 주변에는 산도 밭도 없었다. 문득 등 뒤에서 누군가의 숨결이 스치는 느낌이 들었다. 헉! 귀신인가 봐. 순간적으로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이 길을 끝까지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살펴봐도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다. 주변 공기가 한층 더 차가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오싹한 한기가 등줄기를 훑고 지나갔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씨발 깜짝이야.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그만. 볼품없는 비명을 내지르며 반사적으로 튀어오르듯 뒤를 돌아봤다. 길을 막고 몇 번이고 주변에 둘러봤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다. 근데 뭐라고 그런지? 오모시로이라고 그런 건가? 누군가의 장난인가? 하지만 귀 바로 옆까지 다가왔다면 아무리 그래도 알아들었을 텐데. 오모시로이네, 오모시로이. 이번에는 오른쪽 귀 쪽에서 누군가 말하는 소리가 들린다. 황급히 그쪽을 돌아봤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다. 어느새 가족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는 사라지고 주변은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개 짖는 소리나 벌레 소리조차 들리지 않고 쥐 죽은 듯 조용했다. 케이노 씨가 말했던 건 설마 이건가? 여전히 앞뒤로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있다. 그 기척만큼은 생생할 정도로 느껴졌다. 이빨이 덜덜 부딪히기 시작한다. 소름이 멈추지 않는다. 몸이 계속해서 덜덜 떨린다. 한시라도 빨리 이곳을 떠나는 게 좋다고 내 안의 본능이 경보를 울리고 있었다. 도망쳐야 한다. 지금 당장 이곳을 벗어나야 된다. 나는 서둘러 길끝을 향해 달려갔다. 얼마나 재밌는 거야. 바로 귀 가까이서 목소리가 들린다. 근데 이 정도면은 업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목소리를 떨쳐내려는 듯 발걸음은 점점 빨라진다. 무언가가 내 등에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그 목소리는 멀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내 귀 옆에서 말을 반복했다. 그러다 그 목소리는 점점 낮아져 간다. 전혀 재미있지 않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공포가 점점 내 안을 잠식해 갔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무언가의 기척이 바로 내 뒤에 달라붙어 있다. 사뿐사뿐 계속해서 내 뒤를 따라오고 있다는 게 느껴진다. 뭐가 있는 건지 직접 확인해서 안심하고 싶다. 이런 걸 뒤돌아본다고? 꽤나 강심장인데? 누군가의 장난이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무서워서 뒤를 돌아볼 수가 없다.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가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싶다. NC 아니에요? 할머니인가?
갑자기 어디선가 요란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갑작스러운 큰 소리에 온몸이 경련이라도 일으킨 듯 움찔했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억누르며 조심스럽게 발밑을 내려보자! 그가 그 할머니 얼굴 있는 거 아니에요? 응? 에? 거기에 있던 곳은 웃음주머니였다. 따란. 아무래도 방금 그 웃음소리는 주머니에서 나온 것 같았다. 동요한 탓에 내가 그걸 밟고 있었다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모양이다. 나 같았으면 이미 기절했다, 이거. 어라? 왜? 조심스럽게 뒤를 돌아봤다. 왜? 왜? 아무것도 없었다. 아니, 내가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면 또 있을 수도 있어. 이게 샥샥 하고 이렇게 없는 줄 알았지? 이러면서 갑자기 이제 2번 딱 뒤돌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지만 역시 내 주변은 아무것도 없었다. 무의식적으로 나는 왼쪽 귀를 만져본다. 방금까지 계속 들리던 목소리도 이제는 들리지 않았다. 어느새 무언가의 기척은 완전히 사라졌다. 대체 방금 그건 뭐였던 걸까? 나는 늘 이 골목을 지나왔을 텐데 이런 일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아이씨 깜짝이야 씨. 재미있어? 귀 옆에서 계속 들리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머릿속에 들러붙어 있었다. 멍하니 서 있는 사이 주변에서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왔다. 구급차 사이렌까지 들려온다. 골목을 빠져나간 곳에서 무언가 있었던 모양이다. 지금 막 끔찍한 일을 겪은 탓인지 이유 없이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졌던 나는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달려갔다. 골목을 빠져나가자마자 바로 앞 모퉁이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구급차는 이미 도착해 있었는지 빨간 경광등이 주변 사람들을 붉게 비추고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나는 사람들 틈으로 달려가 까치발을 들고 구경꾼들 어깨 너머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들여다봤다. 뭐야? 뭐야, 할머니! 한 여자가 쓰러져 있는 모습이 보였다. 이사온 첫날 부딪혔던 키가 아이만한 할머니였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근육의 한계를 넘어선 듯한 부자연스러운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근데 NC도 거의 이제 비슷해지긴 했는데? 눈은 기묘하게 가늘게 뜨여 있고 입꼬리는 낚싯줄에 당겨진 것처럼 비정상적으로 치켜 올라가져 있었다. 그리고 그 표정 그대로 꿈쩍도 하지 않았다. 결국 웃다가 죽어버린 거구나. 구경꾼들 사이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재미있는 농담이라도 하는 것처럼 희죽거리는 목소리였다. 그 말을 들은 다른 구경꾼이 풋 하고 웃음을 터뜨렸고 크크거리는 웃음소리가 퍼져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웃긴 걸까? 사람이 죽었는데. 그런데 기분조차 비웃기라도 하듯 구경꾼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갔다. 구급대원들은 그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익숙한 손놀림으로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슬쩍 보인 구급대원들의 얼굴도 마치 웃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무섭다. 조금 전과는 달리 사람들 틈이 있음에도 나는 소름이 멈추지 않았다. 나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내 아파트를 향해 뛰었다. 방에 들어서자 신발을 벗어던지고 침대에 파고들어 이불을 뒤집었다. 근데 이불 뒤집었으면 더 무섭지 않나요? 그래도 몸은 계속 떨리고 있었다. 아이씨 깜짝이야. 재미없어! 그 골목에서 들었던 그 기묘한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계속 울려 퍼지고 있다. 머리가 어떻게 될 것만 같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케이노 씨의 웃는 얼굴이었다. 이사 온 그날 처음 봤을 때의 케이노 씨의 웃는 얼굴. 다정해 보였던 집주인의 웃는 얼굴. 길에서 스쳐 지나가던 주부나 여고생의 웃는 얼굴. NC와 선배의 웃는 얼굴. 이미 죽어있던 할머니의 일그러진 웃는 얼굴. 이를 둘러싸고 있는 붉은 경광등이 비친 구경꾼들의 웃는 얼굴. 할머니의 시선을 옮기는 구급대원의 웃는 얼굴. 이곳에 온 이후 마주했던 여러 가지 미소들이 내 머릿속을 계속 빙빙 돌고 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머릿속에 울려 퍼진다. 머릿속에 그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 미소를 지은 채 나를 응시하고 있다. 그만해. 이불 속에 울려 퍼진 것은 내 웃음소리였다. 헉! 올맞다 이거. 아무것도 이상한 건 없다. 그런데도 웃음이 새어나온다. 이런 건 웃을 수밖에 없다. 아하하하하. 나는 공포를 감추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어느새 머릿속의 웃음소리는 잦아들다가 이내 멎었다. 근데 가구가 막 많이 있었네요. 침대도 갖고 온 건가? 뭐지? 이 녀석 TV도 있잖아. 아니, 근데 전화기는 없으면서 TV는 있다고? 뭐지?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아침을 맞고 있었다. 아니, 에어컨도 있는데? 뭐지? 심지어 아까 전에 이사 왔을 때는 에어컨이 없었거든요? 뭐지? 부잣집 아들인가 봐. 창밖의 날씨는 눈이 시릴 정도로 화창했다. 일하러 가야지. 나는 이불 속에서 기어나와 몸단장을 하기 시작했다. 양치질을 하며 거울을 보았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잠을 거의 못 잔 탓에 엉망이었다. 나는 손가락으로 입꼬리를 끌어올려 웃는 얼굴을 만들어 보았다. 후후. 옷을 갈아입고 계단을 내려가자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케이노 씨가 보였다. 케이노 씨 안녕하세요. 에이스케군 안녕. 내 얼굴을 보자마자 케이노 씨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뭐지? 뭔가 이상한 걸까? 이 말기긴 날씨에도 지지 않을 만큼 상쾌한 미소로 인사했다고 생각했는데 케이노 씨는 참 이상한 사람이다. 에이스케군 당신 설마... 왜? 끝난 건가? 엥? 기괴한 골목 웃음. 뭐지? 이 챕터? 케이노씨 왜 그러세요, 케이노씨? 케이노씨는 내 얼굴을 보고 입을 틀어막는다. 좀 더 제대로 막았어야 했는데 미안해. 아니 애초에 여기 좀 사람 이상하지 않냐? 그 할머니 보지 않았냐? 거기 다니면은 그렇게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으면은 찝찝해서라도 안 갔을 거 아니야. 근데 왜 두루뭉실하게 거긴 좀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러고서는 자기가 제대로 못 막았다고 이러고 있어? 막는다고? 무슨 말이지?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는 건지 대체 케이노 씨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영 감이 잡히지 않았다. 왜 그렇게 미안한 듯한 표정을 짓고 계신 거예요, 케이노 씨? 이상하네요. 나는 케이노 씨 옆을 지나쳐 쓰레기를 버린다. 서둘러 아침을 먹고 일하러 가야 된다. 분명 어제 해둔 밥이 남아 있었을 것이다. 반찬은 뭐가 있었더라? 냉장고에서 나토랑 엄마가 보내준 명란젓이 남아있으니까 그걸 반찬으로 먹기로 하자. 와, 밥이랑 나토랑 명란젓 이렇게 먹는다고? 균형 잡힌 식사라고는 할 순 없지만 오늘 아침은 정성 들여 차릴 기분이 아니다. 약간 간개밥 같은 건가? 뭐 평소에도 그렇게 정성 들여 아침을 차리는 건 아니지만. 나하하. 며칠 뒤 오전 근무를 마치고 휴게실에 들어가자 선배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아서 아직 이름조차 모르는 선배들도 많다. 그렇다고 해서 외면할 수도 없다. 고생하셨습니다. 선배들은 나를 슬쩍 보고는 아무 말 없이 시선을 피했다. 다 이제 알아차렸구나. 인사를 무시당하면 은근히 마음 상한다. 점심으로 편의점에서 사온 도시락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의자에 앉아 한숨 돌린다.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계속 서서 일했지만 드디어 양발이 체중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피로가 쌓인 종아리를 주무른다. 발은 크림빵처럼 퉁퉁 부어있었다. 이상한 미우에 나도 모르게 실실 웃음이 나온다. 저 녀석도 끝났네. 선배들 쪽에서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근데 이 정도면은 저 아예 그냥 그 테이프 막아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애들도 그 정도면은 그 골목길 철거하자마자 막 이러면서 판자 세워놓고 뭐 난리 났을 것 같은데? 저 녀석이 누구지? 설마 내 얘기인가? 시선을 두지 않은 채 선배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NC가 안 나온 지 꽤 됐네. 무단결근하는 놈들도 늘었고 이제 슬슬 이직할 곳도 찾아야겠네. 뭐 어딜 가든 마찬가지야. 근데 왜 여기 남아있는 거지? 알 거 다 알면서 이 동네에 남아있는 이유는 뭐지? 그러고 보니 요즘 NC를 못 받고 무단결근하는 사람도 늘었다. 그 빈자리를 메우느라 내 근무 시간만 계속 늘어날 뿐이다. 덕분에 돈은 좀 모였지만 솔직히 몸의 피로도 계속 쌓이고 있었다. 오유!
전자레인지 조리가 끝나자 안에서 뜨겁게 데워진 햄버거 도시락을 꺼냈다. 아 맞다. 마실 거 준비하는 걸 깜빡했네. 분명 복도 자판기에 차가 있었을 것이다. 복도로 나와 자판기로 가던 중 창문 너머로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생산 라인 옆에 서서 부지런히 작업을 하고 있다. 그 광경을 보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지금 먹으려는 도시락도 이렇게 누군가가 매일 부지런히 만들어준 거다. 도시락만이 아니다. 주스도 자동차도 직접 만든 것은 아니지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다. 학생 시절에는 그런 건 나와는 상관없는 먼 세계의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여기서 일하는 나도 어느새 그런 사회의 일원이 된 거다. 이제서야 그런 사실이 실감나기 시작했고 그게 묘하게 기뻤다. 약간 그런 부품이 된 거에 기뻐하네요. 아, 피곤하다. 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파트 계단을 올라 방에 들어가자마자 침대에 대자로 드러누웠다. 좀 더 일찍 끝난 예정이었는데 무단결근한 사람이 나오는 바람에 지원 업무로 투입되었다. 왜 이렇게 무단결근이 많은 걸까? 너의 미래다. 무슨 일이 있었는진 모르겠지만 적어도 미리 한 번쯤은 연락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너도 그럴 것이다. 아, 안 되겠다. 나는 분명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을 것이다. 좀 더 즐거운 생각을 해야겠다. 괜시리 불평을 했지만 누군가에게 의지받거나 필요로 여겨지는 건 그리 기분 나쁜 일은 아니다. 아니 오히려 기쁘다고 해도 될 것 같다. 선배들과 NC의 살았어 라는 목소리를 떠올리면 뿌듯함 같은 것이 솟아오른다.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나도 점점 한 사람의 몫을 하게 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다. 어쩐지 옆집이 시끄럽다. 케이노 씨 방이다. 가족이나 친구라도 놀러 온 걸까? 야, 짠나! 뭐가 좀 이상한데? 왠지 험악한 분위기 같다. 그래? 해봐, 이년이! 남자의 고함이 들려온다. 케이노 씨 아버지인가? 설마 케이노 씨 뭐가 문제라도 일으킨 건가? 케이노 씨 목소리도 희미하게 들린다. 짠나! 케이노 씨의 목소리도 희미하게 들린다. 그걸 지워버리듯 남자의 고함이 몇 번이고 울려 퍼졌다.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걸까? 가서 상태를 확인해보는 게 좋을까? 아니 그렇지만 남 일에 너무 간섭하는 것 같아서 좀 꺼림칙하다. 아니 이 정도는 가서 좀 무슨 일인지 보고 좀 말리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밥도 얻어먹었잖아. 갑자기 근데 웃기네. 도마 소리는 그렇게 잘 들리면서 말하는 소리는 왜 안 들리지? 뭐지? 갑자기 뭔가 쓰러지는 소리가 났다. 케이노 씨의 비명까지 들린다. 이건 아무래도 보통 일이 아니다. 이제는 망설일 때가 아니다. 나는 방을 뛰쳐나가 케이노 씨네 문을 두드렸다. 케이노 씨, 괜찮으세요? 케이노 씨! 그 순간 방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마치 이쪽의 상황을 살피고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세게 문을 두드리며 케이노 씨를 불렀다. 그러자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문이 거칠게 열렸다. 오씨! 나온 건 남자였다. 생각보다 젊다. 아니, 경박해 보인다. 도저히 아버지로는 보이지 않았다. 야, 근데 이 덩치 좋은 것 봐. 방 안에 따뜻한 공기와 함께 술 냄새가 확 풍겨왔다. 코를 막고 싶었지만 남자의 위압적인 눈빛에 그럴 수 없었다. 큰 체격의 험상궂은 얼굴, 마치 양아치 같다. 뭐야 이 새끼는. 남자는 내 얼굴을 집요하게 훑어보더니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내 스타일인데. 괜히 잘못 움직였다가는 당장이라도 주먹이 날아올 것 같은 분위기에 온몸이 굳은 듯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어째서 이런 남자가 케이노 씨 방에? 에이스케군. 방 안쪽에서 케이노 씨의 목소리가 들린다. 안을 들여다보자 케이노 씨는 겁에 질린 표정이었다. 하지만 나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으로 변했다. 갑자기 남자는 내 멱살을 움켜쥐더니 이미 결혼했었구나. 내 마누라를 꼬드긴 넌 게 너냐? 라며 술 냄새를 풍기며 소리쳤다. 에? 지금 이 남자 뭐라고 한 거지? 근데 혼자 살고 있어요라고 했는데 이 집에 혼자 살고 있다고 한 거니까 거짓말한 건 아니지 않을까? 마누라? 마누라라고? 마누라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케이노 씨는 미혼 아니었나? 머리가 혼란스러운 와중에 남자의 팔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는 케이노 씨가 보였다.
하지만 남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소리쳤다.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뭔 짓거리란 거야. 당장이라도 얻어맞을 것 같은 기세에 순간 정신이 현실로 돌아왔다. 남편이 계신 줄 몰랐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웃음 치료된 거 아닙니까? 와! 비참한 목소리를 내던 나는 뺨을 향해 날아오는 충격을 느꼈다. 엉덩방아를 찍고 입안에 피맛이 느껴질 때 나는 그제야 내가 얻어맞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뒤늦게 케이노 씨의 비명이 울려 퍼졌다. 그걸 듣는 순간 눈물이 솟구쳤다. 이사 온 뒤로 그렇게 행복했는데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케이노 씨와 함께 내 방에서 카레를 먹던 시간이 떠오른다. 그 꿈 같았던 시간은 모두 거짓이었던 걸까? 근데 말이 조금 혼자 사시냐고 물어봤는데 이분이 먼저 혼자 산다고 했습니다. 카레도 막 손수 끓여서 왔다고. 심지어 이 조그만한 밥상에서 마주 앉아갖고 카레도 같이 먹었단 말이야. 자, 이제 출석하실 분들 얼른 출석하시고. 자, 멍하니 있는 사이 누군가 조심스레 손수건을 내 입가에 갖다 댔다. 케이노 씨였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 행동에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야, 이렇게 바로 팍식해버려? 야, 술 사와. 고개를 들자 남자가 마치 벌레라도 보듯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공장 있지? 거기 주점 근처에서 사와. 5분 이내다. 나보고 사오라고? 근데 어떤 술을 사오는지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케도 있고, 맥주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발포준이 막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회사도 여러 개잖아. 근데 이런 거 잘못 사왔다가 이게 뒤지게 또 맞는 거 아니야? 일부러 이런 거 이렇게 시키는 건가? 이 틀리면은 때리려고. 맞았는데도 틀린 척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공장이라니? 내가 다니는 식품 공장 말인가? 분명 그 근처에 술집도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미성년자인 내가 가봤자 술은 팔지 않겠지만 미성년자라고? 이 녀석 성인이 제대로 된 것도 아니네? 학생이던 시절이었으니까 이제 19살에서 이제 20살 되는 그때쯤인가 보네요.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미성년자인가 봐. 빨리 가! 당장이라도 발로 차일 것 같은 상황이라 나는 바로 일어나 뛰기 시작했다. 잠깐이라는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아서 잠시 뒤돌아봤지만 케이노 씨는 남자에게 어깨를 붙들려 있었다. 근데 5분이라고 하면 또 그 골목을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골목에 가가지고 얘가 막 미쳐서 막 웃으면서 오는 거 아니에요? 마치 내 거다라고 말하듯이. 이를 악물고 나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근데 이럴 거면 경찰서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까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야? 그거 경찰서로 가. 경찰은 도와줄 거 아니야. 한 명쯤 와서 좀 봐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경찰서로 가라니까. 억울하면 경찰서로 가. 어머, 에이스케군 안녕? 집주인 아주머니도 이 꼬리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단을 뛰어내려가자 집주인이 불쑥 얼굴을 내밀었다. 죄송합니다. 급해서요. 라고 말해도 집주인은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였다. 저 집 케이노 씨의 남편 돌아왔구나. 참 팔팔한 사람이구만. 마치 아무렇지 않게 잡담을 나누듯 집주인은 밝은 말투로 말을 꺼냈다. 어때? 케이노 씨도 기뻐하고 있지? 라며 집주인은 계속 말을 했다. 기뻐하고 있다고? 대체 무슨 소리라는 거야?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는데 집주인이 못 들었을 리가 없을 텐데? 위화감에 당황하자 집주인의 눈과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고 더 이상 웃는 얼굴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상태임을 깨달았다. 그럼 집주인이 죽으면은 월세는 누구한테 내야 되지? 그 집주인분 가족이 계시겠죠? 주부라고 했었으니까 엄마 같은 느낌이니까. 여기는 좀 마을이 다 이런 분들밖에 없습니다. 이 미소 어딘가에서 본 적이 있다. 그래, 웃다가 죽었던 그 할머니의 미소를 닮았다. 무심코 소리를 낼 뻔했지만 간신히 참고 나는 집주인 옆을 스쳐 지나갔다. 어렴풋이 짐작하곤 있었지만 마침내 나는 확신했다. 제정신이 아니야. 이 마을 사람들은 이상해.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달리자 마침내 빨간 우체통과 낡은 담배가게가 보였다. 공장 근처 술집에 가려면 여길 지나야 제 시간에 갈 수 있다. 만약 시간 안에 돌아가지 못하면 케이노 씨가 어떻게 될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애초에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필사적인 걸까? 케이노 씨는 남편이 있다는 걸 한마디도 말해주지 않았잖아? 유부녀면서 내 방에 드나들고 요리까지 해주고 내 마음을 갖고 놀았으면서 아니야, 케이노 씨는 선의로 나에게 잘해준 거야. 내가 혼자 착각하고 사심을 품었을 뿐이야. 그치,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이성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이 19살짜리 갓 고등학교 졸업한 애를 뭘 이성으로 봐? 대체 뭐야 그 술주정뱅이는. 저런 놈이 케이노 씨 남편이라니 말도 안 돼. 돌아가면 제대로 한 방 먹여주겠어. 세상에. 그렇게 결심하고 그 골목으로 발을 들이려던 순간 누군가 내 팔을 움켜쥐었다. 뭐야, 어떻게 빠져나왔어? 아이씨, 뭐야, 아이씨, 내 방에 벌레가. 아이, 깜짝이야. 돌아보니 케이노 씨가 있었다. 거기에 가면 안 돼요. 이대로 오라면 당신이. 그래도 가지 않으면 안 돼요. 케이노 씨가 또 끔찍한 일을 당하게? 그냥 같이 이대로 도망가요가 더 맞는 대답 아닌가? 케이노 씨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난 괜찮아요. 그보다도 멀쩡한 사람이 없어져 버리는 게 훨씬 더 무서워. 내 남편은 멀쩡하지 않습니까? 겁에 질린 듯하면서도 어딘가 슬픔이 어린 표정으로 케이노 씨는 말을 이었다. 친구들도 전부 변해버렸어요. 그 사람, 아까 그 남자도 날 놔두고 지금은 먼 곳에서 살고 있어요. 기분이 내킬 때만 돌아오고 정말 못된 사람이에요. 이 마을도 누구 하나 멀쩡한 사람이 없어요. 부탁이에요. 당신만은 여기서. 갑자기 케이노 씨에게 떠밀려 우리는 바닥에 쓰러졌다. 헉! 쫓아왔어. 고개를 들어보니 케이노 씨의 남편이 서 있었다. 케이노 씨는 이놈에게 떠밀렸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모양이다. 아니 근데 도망쳐 왔으면은 남편이 바로 뒤따라올 거라는 걸 알지 않나? 이제 됐어.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남자는 내뱉듯 차갑게 말했다. 예뻐서 봐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다. 이 남자의 목소리 탓일까? 아니야. 흙냄새가 주변에 감돌았다. 그러면 이 남자 등에 올라타겠다. 타노시. 타노시 맞나? 그날 밤에 맡았던 그 흙냄새였다. 남자는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마침 잘 됐네. 여기서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보여주지. 옆을 보니 우리는 떠밀린 바람에 그 골목으로 들어와 있었다. 흙냄새가 한층 더 짙게 감돌았다. 나는 케이노 씨를 안아들고 이곳에서 도망치려 했지만 여긴 못 지나간다. 여긴 못 지나간다. 며 남자가 내 다리를 걷어찼다. 온다. 뭔가의 기척이 강하게 풍겨온다. 그때와 같은 숨결이 가까이 다가온다. 지금 당장 여기서 도망치라고 내 안의 본능이 경종을 울리고 있었다. 케이노 씨가 마찬가지인지 겁에 질린 채 덜덜 떨고 있었다. 어서 뛰어요. 저쪽 모퉁이까지만 가면 어떻게든 될 거예요. 미안해. 발목을 삔 것 같아. 반대였네? 케이노 씨의 힘없는 목소리. 돌아보니 오른쪽 발목을 감싸쥐고 있었다. 에이스케군, 당신만이라도 도망쳐. 케이노 씨를 두고 어떻게 가겠어요. 케이노 씨의 어깨가 움찔했다. 귀를 막고 주변을 두리번거린다. 케이노 씨도 당했다. 바보라니. 뭔 소리지? 아무런 소리 안 들렸죠? 뭐지? 나 뭔 소리 들은 것 같은데? 뭐야? 누구야? 자신을 보호하려는 듯 케이노 씨는 잔뜩 몸을 웅크리고 있다. 나도 좀 이어폰 좀 빼놔야지. 헐렁하게 끼고 있어야 되겠다. 이제 또 귀를 막은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아니, 손뿐만이 아니야. 굳어있는 어깨와 몸이 공포에 떨고 있다는 게 한눈에 보였다. 마치 혹한 속에 있는 것처럼 미슬마저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케이노 씨는 환각이라도 본 듯 이리저리 몸을 휙휙 돌렸다. 분명 무언가가 속삭이고 있는 게 틀림없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주변을 둘러봐도 역시 나는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다.
하지만 알 수 있다. 케이노 씨에게는 그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아니야. 하나도 재미없어. 재밌을 리가. 케이노 씨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이대로 가면 케이노 씨는?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좋지? 선택지가 나온다. 도움을 요청한다. 남자에게 맞선다. 달아난다. 가가지고 충격적이게 충격요법으로 그거 하면 되는 거냐? 내기 예캔디 이러면은 놀래가지고 정신 차리지 않을까요? 도움을 누구한테 요청해? 여기는 이미 글러먹은 동네인데 남자에게 맞선다? 남자한테 맞서면 뭐하지? 이 체격차 때문에 맞서봤자 다시 떠밀려서 저도 같이 타도시 행에 처해질 것 같거든요? 혼자 살아볼까? 달아나볼까? 나한테 유부녀라고 말도 안 했잖아. 일부러 무서워서 가까이 있고 싶어가지고 이런 거는 쏙 빼놓고 얘기한 게 아닐까? 어떡하지? 도움을 요청한다. 일단 1번 아니야. 2번 아니면 3번. 맞서 싸워? 그냥 같이 한번 이 골목길에서 나뒹굴어봐? 어후. 맞서 싸워. 너무 무서워. 거슬린다? 흑화했는데요, 이 녀석? 한시라도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 이놈만 어떻게든 하면 우리는 살 수 있어. 비켜! 나는 남자에게 덤벼들었지만 사람을 때려본 적 없는 내 주먹은 허무하게 허공만 갈랐다. 어이, 그게 무슨 취미냐 그거? 비틀거리는 순간 남자의 우락부락한 주먹이 내 배에 그대로 꽂혔다. 몸을 기역자로 꺾인 채 고통에 일그러진 내 얼굴로 곧바로 두 번째 주먹이 날아왔다. 어찌할 도리도 없이 나는 대자로 골목길에 나뒹굴었다. 아이고! 밤하늘이 빙글빙글 돌아간다. 아니, 안 돼. 내 머릿속이 계속 빙글빙글 돌고 있다. 이런 날이 비일기라도 하듯 귓가에 목소리가 들려온다. 다노시. 오모시로이. 오모시로이네. 아이, 재밌어. 그렇게 말해주고 싶었지만 입을 열기도 전에 시야가 어둡게 가라앉고 있었다. 난 달아나 보는 걸부터 해볼까? 자, 케이노씨 금방 돌아올게요. 나는 일어서서 온 힘을 다해 뛰기 시작했다. 그 순간 케이노씨 남편의 비명이 들려왔고 나는 멈춰섰다. 휙! 뭐지? 이어서 케이노씨의 비명이 들려왔다. 그 소리에 뒤돌아보니 저래가지고 얼굴이 계속 기게 해주는 거였구나. 귀신이 등 뒤에 붙어가지고. 근데 나 이거 많이 본 것 같은데 예전에 한때 유행했던 그 귀신이 아닙니까? 눈 동그랗고 닭 모양의 그 귀신? 등 뒤에서 무언가의 손이 케이노 씨의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아니, 빨간 마스크 말고 닭 모양의 이름이 있었는데? 잠깐만. 나 모니터를 봐도 눈 마주치고 저기 송출용 컴퓨터에 띄워놓은 OBS 미리 보기에도 눈을 마주치는데 뭘 보면서 지문을 읽어야 되죠? 어떻게 해야 이거. 겁에 질린 작은 동물처럼 처져있던 케이노 씨의 눈꼬리가 날카로운 손등에 손톱에 의해 서서히 위로 끌려 올라간다. 눈을 내리깔아. 최대한 눈을 깔아. 나는 당신과 뭔가 싸움을 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의사를 계속 보이는 거야. 방금 전까지 떨고 있던 입마저 늘어지며 입꼬리가 천천히 위로 끌려 올라간다. 아니, 싫어. 히히히. 두려움 때문인지 고통 때문인지 분간할 수 없는 웃음소리가 케이노 씨의 입에서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머릿속에 처음 만났을 때의 케이노 씨의 얼굴이 떠올랐다. 긴장하고 있던 나를 향해 지어줬던 그 가련한 케이노 씨의 웃음, 미소.
손수 요리를 해주거나 쓰레기장 앞에서 마주치거나 퇴근길에 함께 할 때마다 보여주었던 케이노 씨의 미소. 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의 매 순간마다 보여주었던 케이노 씨의 미소가 주마등처럼 마음속에 떠올랐다. 그런 케이노 씨의 미소가 지금 눈앞에서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일그러지고 있었다. 눈꼬리에 걸린 손가락이 피부의 한계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잡아당기는 바람에 안구의 혈관과 눈꺼풀 안쪽까지도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가녀린 케이노 씨의 입술을 찢어질 듯 늘어난 새하얀 어금니와 새빨간 잇몸도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다. 인간의 피부와 근육의 한계 따위는 무시한 채 무언가는 케이노 씨의 얼굴을 움켜쥐듯 위로 끌어올리고 있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웃는 얼굴이라고 부를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었다. 지금까지 봐온 어떤 미소보다도 끔찍한 표정이 이곳의 형체를 이루고 있었다. 빨리 넘어가! 마침내 눈꼬리와 입꼬리의 피부는 한계를 넘어 피를 흘리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무언가는 손을 놓지 않은 채 케이노 씨의 눈꼬리와 입꼬리를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었다. 그녀의 등 뒤에서 속삭이는 무언가의 목소리가 내 귀까지 흘러들어. 케이노 씨의 벌어진 입 사이로 비통한 신음이 흘러나온다. 살려줘. 케이노 씨는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남편은 꼴사나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다. 그걸 보고 나는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금방 돌아올게요. 금방 돌아올게요. 이러고 있네. 기다려주세요. 이러고 있네. 이게 기다릴 얼굴이냐 이게? 나는 온 힘을 다해 뛰어가면서 웃다 죽은 할머니를 떠올렸다. 그 사람이 죽은 것도 그놈 때문이었어. 할머니를 둘러싸고 있던 구경꾼들, 차도에서 놀던 아이들, 그리고 아이를 피하려다 전봇대에 들이박은 운전자까지 다들 그놈에게 저주받은 거야. 집주인도 다정했던 직장 선배도 NC도 모두 마지막엔 그렇게 되어버리는 걸까? 케이노 씨마저도? 아니 그런 짓을 하게 내버려 두지 않겠어. 그거 어떻게 하려는 거지? 이제 뭐 파치라도 던지면서 뭐 연불이라도 외우나? 케이노 씨는 이성과의 교류가 서툴던 나에게도 스스럼 없이 대해주었다. 맞습니다. NC. 짐 푸는 일에 지쳐있던 나를 도와주었다. 저녁을 대충 반찬으로 해결하던 나에게 손수 요리를 해주었다. 나에게 따뜻하게 웃어주었다. 케이노 씨 덕분에 정말로 매 순간이 즐거웠어.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케이노 씨를 구할 거야. 근데 케이노 씨를 구할 거였으면은 내 등으로 옮겨 타라 이랬지 않았을까요? 달리고 계속해서 달린다. 숨이 턱까지 차오를 무렵 드디어 파출소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미 내버려두고 튀었는데 도와주세요 하고 뛰어들어왔지만 숨이 가빠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었다. 그래도 어떻게든 끊어질 듯한 말을 이어가며 아까 그 골목길에서 일어난 일을 전부 털어놓았다. 겨우 숨을 고른 뒤 고개를 들었을 때 경찰관은 웃고 있었다. 그렇군. 아니 참 평화롭네. 다들 웃고 웃는 얼굴이고 좋은 일이잖아. 이 말은 정말 평화롭구나. 순식간에 내 가슴 속에서 절망이 치밀어 올랐다. 안 돼, 이 사람도 글렀어. 아니 이 마을에 믿을 만한 사람 같은 게 있긴 한 걸까? 이 마을에서 누가 제정신이고 누가 아닌지도 분간할 수 없다. 믿을 수 있는 건 오직 나 자신뿐이다. 이제는 체면이고 뭐고 따질 때가 아니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경찰봉에 눈을 돌리자 나는 그것을 재빨리 낚아채 파출소를 뛰쳐나갔다. 아니 내 귀신인데 이거를 가져가서 뭐하는 거지? 퇴마 물린가? 잠깐 뒤돌아보았지만 경찰관은 앉은 채 웃는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까부터 계속 뛰어다닌 탓에 체력은 이미 바닥났지만 그래도 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그 골목 근처까지 돌아왔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 무언가도 남자도 케이노 씨의 모습도 사라져버렸다. 케이노 씨 어디 있어요? 내가 가져가려면은 그 경찰 권총 이런 거라도 가져오지 왜 하필 경찰봉이야? 아직 19살이라서 그런 걸 수도. 아무리 주변을 사차치 뒤져도 케이노 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야심한 밤거리에는 내 목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진다. 그래, 어쩌면 그때의 나처럼 도망칠 수 있었던 걸지도 몰라. 그렇다면 분명 아파트로 돌아갔을 거야. 나는 만일을 대비해 주변을 살피면서 아파트로 발길을 돌렸다. 아파트 앞까지 도착해 고개를 들어올리자 누군가 2층 난간에 걸터 앉아 있었다? 좀 설마 퍽 소리 나는 건 아니겠죠? 케이노 씨다. 다행이다. 역시 살았던 거야. 내 가슴 속에 안도가 퍼져나갔다. 어떡해요? 케이노 씨 다행. 나 이어폰 빼고 있어야 되나? 다행이에요 라고 말하려던 순간 나는 그대로 멈춰섰다. 어딘가 분위기가 이상하다. 케이노 씨는 난간에 걸터 앉아 바깥으로 다리를 늘어뜨린 채 흔들거리며 밤하늘의 달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얼굴에는 그 기묘하게 뒤틀린 미소를 띠고 있었다. 지나치게 끌어올려져 찢어진 눈꼬리 피부에서 한 줄기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흡사 눈물처럼. 나는 손에 들고 있던 경찰봉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러자 케이노 씨는 나를 알아차리고 평소와 같은 목소리와 전혀 다른 얼굴로 키득키득 웃었다. 있잖아. 에이스케 군 봐봐. 오늘 밤은 초승달이에요. 확실히 오늘 밤은 참으로 아름다운 달이었다. 마침 눈앞에 앉은 케이노 씨의 입가처럼 케이노 씨의 입가처럼 아름다운 초승달이었다고? 얘도 이미 지금 정신 났구만 이거. 그리고 깨달았다. 이미 내가 알고 있던 케이노 씨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더 이상 그 다정하게 미소 지어주던 케이노 씨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후후. 케이노 씨는 즐거운 듯 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사즈케. 나는 차오르는 눈물에 점차 흐려져가는 그녀를 그저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아름다운 달이네. 그래도 다행히 그 철퍽 소리는 안 나네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되기까지 한참 걸렸거든요? 진짜 몇 달에 걸쳐서 저렇게 됐는데 왜 이 여자 주인공만 한 번에 저렇게 가버렸지? 도움을 요청한다. 도움! 누가 날 도움! 내가 소리치자 어디선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그 얼굴에는 모두가 웃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아니 뭐야, 얘 부부싸움인가? 좋아, 더 해봐. 저 사람들 웃고 있지 않아? 괜찮은 걸까? 있지. 근데 저기 풋키드키드 좋잖아. 맞아. 이걸로 우리랑 한패가 될 거야. 오가는 말들을 듣는 순간 내 안에 절망이 퍼져나갔다. 안 돼. 이 사람들도 모두 이미 제정신이 아니야. 흙냄새가 지금껏 가장 짙게 코를 찔렀다. 귓가에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 싫어해. 이젠 제가 당하네요. 천천히 내 얼굴을 무언가의 손이 감싸는 것이 느껴졌다. 하지만 공포에 눌려 돌아볼 수 없었다. 어쩌면 그것은 체념이었는지도 모른다. 이미 끝이라는 확신만이 내 안에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아하하하. 그런 내가 왠지 갑자기 우스워져 나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웃고 있는 나를 가리키며 케이노 씨도 함께 웃고 있다. 주변의 구경꾼들까지도 웃고 있다. 뭐야, 다들 행복해 보이는군. 코스. 그렇구나.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런 기분이었던 거구나. 참으로 유쾌한 마운틴이군. 이 마을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지만 전혀 유쾌하지 않았었어. 지금 드디어 나는 이 마을의 일원이 된 것이다. 그게 기뻐서 다시 웃음이 차올랐다. 웃음이 차올라서 고개 들었다. 정말 이 마을로 이사 오길 정말 잘했다.